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은 아르헨티나 연방법원 수사판사 수아우. 갑작스런 발작으로 사망한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찰서장 후안 엔젤. 그리고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한 대통령 묘지관리인 라바냐. 연이어 발생한 의문의 죽음. 그런데 사망자들은 모두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어 있었다. 사망자들은 모두 아르헨티나의 전직 대통령 후안 페론 시신의 손목 도난 사건에 관련돼 있었다. 1987년 6월 10일 새벽.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페론의 묘가 도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Oh my God. 잠시 후 묘를 살펴보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사라진 것은 바로 페론의 양쪽 손목이었던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손목이 도난당한 사상 초유의 사건. 이 사건이 보도되자 아르헨티나 전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후안 페론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며 대통령을 2번이나 지낸 인물이었다. 1974년 7월 1일 페론이 임기 중에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자 부통령이었던 아내 이사벨 페론은 국민들이 남편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라며 그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몇 달 후 페론은 완벽하게 방부 처리된 상태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차카리타 묘지에 안장되었는데 페론의 시신이 있는 방은 12개의 자물쇠가 채워진 육중한 4개의 철문으로 완벽하게 차단됐고 이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이사벨 페론만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철통 안에도 묘가 도굴당했고 페론의 양쪽 손목이 감쪽같이 사라졌던 것이다. 알폰신 대통령은 이 사건을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범죄로 규정하며 철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고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의 수사판사인 수아우의 지휘 아래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그런데 1년 후 이 사건의 총괄 책임자 수아우 판사가 의문의 죽음을 맞았던 것이다. 그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약 1600km 떨어진 휴양도시 바릴로체로 향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누군가가 설치해 놓은 쇠줄에 자동차 바퀴가 걸려 전복되면서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리고 수아우 판사 밑에서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했던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찰서장 후안 엔젤 역시 집무실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는데 후안 페론의 묘가 도굴된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인물이자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던 대통령 묘지관리인 라바냐 역시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전역에서는 페론의 손목을 가져간 범인의 뒤에 거대한 배후 조직이 있으며 그들에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관련자들을 살해한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사망한 수아우 판사 대신 바뇨스 판사가 사건을 수사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주장이 제기됐다. It was Jose Lopez Rega who took Perón's hands. He was his personal assistant.
페론 손목절단 사건의 첫 번째 총괄 책임자였던 수아우 판사의 친구인 이글레시아스는 페론의 묘를 도굴해 손목을 가져간 범인으로 그의 개인 비서였던 호세 로페스 레가를 지목했다. But why will he take the hands, even if he knew about the safe? Of course I've got one. Judge Sewau told me before he died. Hey, my friend. How's it going with the investigation? I think the case is related with Peron's secret safe. And there's only one person who knows about it. Lopez Rega. Judge Sewau was looking into Lopez Rega. I'm positive. But why will he take the hands, even if he knew about the safe? I don't get it. Because the hands are the key to the safe. 레가는 페론이 비자금을 숨겨놓은 비밀 금고의 존재를 유일하게 알고 있던 인물로 그가 이 금고를 열기 위해 페론의 손목을 가져갔다고 이글레시아스는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초 We received a number of inquiries from leading members of Nazi Party. And they are willing to pay any price to get a political asylum. Yeah? Why don't we take their money and give them what they want? I don't have a problem with it. 당시 아르헨티나의 부통령이었던 페론은 약 5천 명의 나치 수뇌부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었고 그 대가로 1인당 평균 10만 달러, 현재 화폐 가치로 약 15억에 이르는 돈을 받았다. 페론은 이렇게 챙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자신의 비밀 금고에 숨겨놨는데 고난을 걱정한 그는 금고에 최첨단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당시 미국은 핵무기 관련 기술이 다른 나라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페론은 연구자들을 매수해 이 시스템을 빼돌린 뒤 오직 본인만이 열 수 있도록 금고에 지문인식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페론은 금고의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는데 그러자 레가는 페론의 묘를 도굴했고 금고에 어떤 손가락의 지문이 등록되었는지 알지 못해 양쪽 손을 모두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레가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수사가 집중됐지만 1989년 6월 그가 자택에서 사망하면서 수사는 중단된다. 그러던 2006년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It wasn't money the culprits were aiming for. They took the hands to threaten Mr. Alfonsin, the president at that time. 범인이 페론의 손목을 훔쳐간 이유는 알폰신 대통령을 협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페론 손목 도난 사건을 5년 동안 취재했던 아르헨티나의 기자 다비드 콕스와 다미안 나버트는 두 번째 죽음이라는 책을 통해 그 배우로 프로파간다 두에를 지목했다. 일명 피투로 불리는 프로파간다 두에는 아르헨티나 군부 세력의 비밀 조직으로 이 조직의 일원 대부분은 페론의 밑에서 정권을 거머쥔 뒤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러던 1983년 2월 라울 알폰신이 군부 세력을 몰아내고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는 아직도 정부기관 곳곳에 잔재해 있는 군부 세력을 청산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는데 1987년 알폰신은 페론 대통령 시절
군부 세력에 저질렀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 전원 사법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P2의 회원 수백 명이 줄줄이 입건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P2는 경고의 의미로 페론의 묘를 도굴했고, 페론의 손목을 가져감으로써 알폰신 대통령에게 자신들을 건드릴 경우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의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알폰신 정부는 페론 손목도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단순히 상부의 명령에 따른 자는 그 어떤지도 물을 수 없다는 강제 명령에 따른 복종법을 제정하고 입건된 군부 세력 대부분을 사면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선 수아우 판사는 점점 P2의 실체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P2는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아우 판사는 물론 관련자들을 모두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후 취임한 아르헨티나 대통령들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자 노력했지만 페론의 손목은 결국 찾지 못했고, 손목을 훔쳐간 범인 역시 밝혀지지 않고 있다.